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 심심풀이 땅콩 오늘의 라떼 라떼는 말이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선생님 어릴 적에 이 만화가 정말 핫했습니다. 엄청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이 만화 제목을 아는 친구 있을까요? 이 만화는 바로 슈퍼 그랑조라는 만화입니다. 정말 핫했습니다. 이상한 팽이 같은 걸 던지면 이렇게 마법진이 그려지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녀석이 나옵니다. 띠용,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잠시 뒤면 이렇게 변신합니다. 선생님 어릴 때는 정말 위풍당당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등교했을 때 시간이 남으면 잠깐 BGM을 들려주겠습니다. 엄청나게 웅장한 사운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공부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 역시 다각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은 줌에서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정적 측면 첫째, 과학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 이런 것들 너무 편리하죠. 우리는 이런 과학기술의 편리함에 빠져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TV를 바보 상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편리하지만 너무 빠져들게 된다면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반성하고 이런 기회, 성찰하고 이런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가족은 물론 친구들 번호까지 다 외우고 다녔는데 요새는 핸드폰에 저장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가족들 번호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둘째, 비인간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SNS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과 접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인간 존엄성을 지닌 소중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감정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로 인하여 현실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약해졌고 사람 간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혼자 고립되는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또 타인을 소중한 존재가 아닌 나의 재미를 위한 수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셋째,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길들여지면서 다른 것들보다 물질이 최고다 라는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선비라고 하면 정말 돈, 재산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훌륭한 분들이라는 이미지였다면 지금 선비는 답답하다, 고지식하다 이럴 때 조롱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씁쓸합니다. 넷째, 환경 파괴가 가속화됩니다. 이 부분은 사진만 봐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대량 살상 무기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류의 안전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긍정적인 측면도 살펴봤듯이 사실 과학기술이 무조건적으로 좋다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과학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과학기술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다이너마이트는
처음 노벨이 발명할 때 사고가 많은 기존의 액체 폭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발명하였습니다. 공사 현장 뭐 이런 곳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요, 우리 삶을 윤택하고 더욱 편리하게 해주려고 발명했겠죠. 하지만 이로 인해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과도한 사용으로 거북목, 손목 통증 이런 부작용을 겪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원자력도 비슷하겠죠. 원자력 발전을 통해 높은 효율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이 기술을 악용해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과학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 행복이란 무엇인지, 인간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런 가치적인 것들은 과학기술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도덕이 과학기술의 나침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안녕.